임시로 축구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황선홍 감독이 3월 A매치에 나설 국가대표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하극상 논란으로 축구계를 뒤흔든 이강인 선수가 포함됐고 주민규 선수 등 K리거들이 처음으로 태극마크를 달았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와 발탁 배경 살펴보고 태국과의 경기 역시 전망해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황선홍 감독이 축구대표팀 23명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아시안컵과 비교했을 때는 12명의 명단이 달라졌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주축 선수들, 그러니까 네. 손흥민, 김민재, 이재성, 황인범 선수를 비롯한 이 주축 선수들은 변함이 없고요. 예. 그 외 선수들이 대폭 바뀌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아시안컵과 비교를 해보면 뭐 이기재, 김태환, 또 오현규 선수 등이 사라지게 됐고요. 예. 대신에 K리거 3명을 포함해서 새로운 얼굴들이 이제 보강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무엇보다 이제 관심은 이강인 선수가 포함될지 이 부분이었을 텐데 예. 결국에는 발탁이 됐습니다. 일단 황 감독이 이강인 선수를 발탁한 배경을 저희가 좀 직접 들어보고 대담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이강인 선수를 부르지 않고 다음으로 넘기면 뭐 위기는 넘어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번에 안 부르고 다음에 부른다고 해서 이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고는 생각 안 하고 선수의 경험으로 봤을 때 항상 이런 팀 내의 문제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운동장에서 일어나는 거는 운동장에서 최대한 빨리 푸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황 감독의 이야기를 저희가 직접 좀 들어봤고요. 사실 이강인 선수의 발탁을 두고 그동안에도 이제 찬반 의견들이 좀 분분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렇죠. 결국에는 황 감독이 이 발탁을 하게 됐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국에는 뭐 언젠가는 넘어야 할 문제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저는 이 황선홍 감독의 얘기에 크게 공감을 했습니다. 예. 일단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은요, 이강인 선수는 진정성 있는 사과를 원했다, 하고 싶어했다, 그리고 했고요. 이 손흥민 선수는 보듬어주고 싶어했다라고 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표팀의 모든 다른 그 선수들과도 소통을 했고 이번에 안 뽑고 다음에 뽑는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그라운드에서 발생한 문제 그라운드에서 해결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예. 이 두 선수 간의 그 갈등만 초점을 보면은 황선홍 감독이 대표팀 감독으로서 또 대표팀의 선배, 축구 선배로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이런 때 책임감 있는 이 얘기가 나왔다라고 보고요. 무엇보다 이강인 선수도 살리고 대표팀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고민을 한 결과 이와 같은 결론을 냈다라고 보는데 저는 뭐 현명한 선택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선수들 간의 호흡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이제 이 부분인데 괜찮다고 보십니까?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황선홍 감독이 이강인 선수 선발에 앞서서 물론 이제 이강인, 손흥민 선수와도 대화를 했고요. 예. 이 대표팀 다른 이 고참 선수들과도 소통을 했다는 얘기인데요. 이 선수들 간의 이 감정의 흐름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일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전제컨대 이강인 선수에게 황선홍 감독도 뭐 사과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예. 많은 선배들이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강인 선수가 런던으로 가지 않고 사과를 안 한 상태. 그리고 대표팀 다른 고참 선수들, 선배 선수들에게 전화로라도 사과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억지로라도 이번에 선발하는 문제였다고 한다면은 황선홍 감독이 아마 그런 상황이었었더라면 선발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이번에 포함을 시켰어도 앞선 그 기자회견에서도 황선홍 감독이 나도 이런 문제 많이 겪었다라는 얘기는 나도 얘를 때로는 가해자, 또 때로는 피해자, 나도 때로는 선배, 후배의 입장에서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알고 있다는 전제이기도 하거든요. 예. 지금 상황에서는 이강인 선수를 데리고 오더라도 우려하는 것처럼 또 다른 제2의 이 하극상이라든지 선수들 간의 불협화음을 일으킬 만한 요소는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데리고 왔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런가 하면 황선우 감독의 이번 이제 발언 중에서 이번 결정은 감독인 자신의 결정이다 이렇게 말한 부분을 두고 결국에는 이번에도 이 갈등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축구협회가 또 뒤로 빠져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지적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공감을 하시는지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축구협회가 예. 이제 아시안컵도 그렇고요. 이제 이 클린스만 감독 이 선임 과정도 그렇고요. 또 그 이전의 월드컵을 대비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비판받아야 되는 지점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예. 있는데 무조건 다 축구협회의 잘못을 거론하는 것도 합리적이지는 않다라고 보거든요. 일단 그 정몽규 회장이 클린스만 감독의 그 경지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강인 선수에게 징계를 줄 거냐라고 질문을 받아서 현재로서는 소속팀이 파리 생제르맹이기 때문에 대한축구협회가 징계를 줄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다. 준다고 해봤자 대표팀 선발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징계를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서 멘트를 보면은 젊은 혈기의 선수들끼리 한 달 이상 있다 보면은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얘기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예. 징계를 주지 않겠다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황선홍 감독이 얘기하기를 나의 책임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표팀 감독은 당연히 그 대표팀 선수 명단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문이 나오면 내가 선발했고 내가 책임지겠다. 당연히 이런 얘기를 나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설사 이제 축구협회가 이 두 선수 간의 어떤 그 화해 그리고 대표팀의 어떤 원팀을 만들기 위한 어떤 그 지원이나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선수들 간의 어떤 소통의 문제를 지원해주고 전면에서는 대표팀 감독이 움직이는 건데 이 지금 뭐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에게 그럼 예. 협회가 드러내놓고 해야 될 일이 뭐냐라고 우선 물어보고 싶거든요. 때문에 이런 문제까지 협회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한 번 미운 털 박힌 축구협회가 어떤 일이 벌어져도 아마 쉽게 그 미운 털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예. 정도이고요. 이 황선홍 감독이 지금 수습 국면으로 들어갔습니다. 예, 예. 이제는 태국과의 2연전에 준비하는 단계이거든요. 그리고 태국과의 2연전 결과에 책임을 지고 그때 비판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강인 선수에게도 결국에는 이 태국과의 2연전이 상당히 중요한 경기가 될 텐데 물론 이제 실력도 실력이겠습니다만 달라진 어떤 태도도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요하죠. 예. 뭐 런던까지 가가지고 사과를 했는데 그때 런던 가서 손흥민 선수에게 한 사과가 진정성을 담은 사과였다는 것을 지금 우리 팬들에게 보여줘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실력도 실력이지만 이제는 이 태도와 자세의 문제라고 이제 보고요. 한 가지 우려되는 지점은 자 이번에 이 대표팀이 소집됐을 때 모든 미디어의 초점이 손흥민과 이강인 선수 두 선수의 투샷을 아마 가장 열심히 찍지 않을까라고 이제 짐작이 되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이강인 선수로서도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렇죠. 일부러 친한 척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건지 예. 일부러 마음에 없는 좀 그 과잉되는 친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건지 걱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경기에 집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문제를 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때문에 이강인 선수 정도의 그 네임밸류가 있는 축구 선수로서 이런 미디어의 관심, 잘하든 못하든 미디어의 예, 관심은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말이 있듯이 이런 것도 뛰어넘어야지 진정한 스타 플레이어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소집됐을 때 아마 초점이 이강인, 손흥민 선수 두 선수의 화해에 모아질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심적 부담에서 벗어나라, 극복을 해라, 극복을 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와 태도 그리고 의식적으로 손흥민에게 패스하려는 모습 이런 거 보이지 말고 자연스럽게 하면서 그렇죠. 최선을 다해라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이강인 선수의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런가 하면 이번 명단에서 또 눈에 띄는 게 유로파 선수들이 이제 부상 중인 황희찬 선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소집이 됐거든요. 그만큼 이번 경기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뭐 이번 경기 중요하죠. 이번 네. 경기 중요하고 황선홍 감독이 나름의 자신의 원칙을 가지고 뽑았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앞서서 맨 처음에 그 질문 주셨던 것처럼 예, 예. 23명 가운데 12명의 아시안컵 멤버를 기준으로 하면 이 얼굴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누구를 뽑았냐 이게 이제 관심사항인데 이 황선홍 감독이 이제 그동안에 2주 동안 열심히 K리그 경기를 봤고요. 꼭 K리거를 뽑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현재 소속 팀에서 잘 뛰고 있는 선수들을 위주로 뽑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컨디션 보고 뽑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를 보면은 이 황선우 감독이 내 이 임무에 충실해서 어떤 그 뭐 이름값보다도 명분보다도 실리를 찾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면으로 주어진 시간은 많지는 않지만 이 태국과의 2연전에서 오히려 잘 됐다라고 보는 점은 우리가 지금 뭐 이 어려움을 겪은 대표팀이잖아요. 그리고 어려움 겪고 난 뒤에 수습 국면에 들어서 첫 번째 경기라는 얘기거든요. 너무 강한 팀이라고 한다면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태국 정도의 팀이라는 점에서 좀 다행스러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자, K리거 이번에 이제 발탁된 K리거 중에서는 주민기 선수가 이제 가장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예. 33살에 333일 만에 생애 첫 태극 마크를 달았거든요. 상당히 본인에게도 상당히 좀 영광스럽고 기쁜 순간일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주민규 선수면은 네. 오늘 밤에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예. 이 황선홍 감독이 한마디로 정리를 해줬어요. 주민규 선수 왜 뽑았냐? 아니 3년 동안 리그에서 쉬운 골을 넣었는데 그러니까요. 이 공격수로서 이게 안 뽑는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예. 표현을 했거든요. 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에 또 많은 뜻이 함의가 돼 있죠. 선수 본인으로서는 내가 그동안 이 K리그에서 이 골잡이로서 검증을 받아왔는데도 외국인 감독들한테 외면을 받아왔잖아요. 이럴 때 선수 본인으로서는 좀 분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의기소침할 수도 있는데 이 주위에서 팬들이 더 난리를 쳤거든요. 외국인 감독을 질타하면서 K리그를 무시하는 거냐. 이럴 때 선수 본인으로서는 더 복잡한 감정이 들 겁니다. 이런 시기를 거쳐서 33살이 돼가지고 생애 첫 그리고 최고령 국가대표의 타이틀을 가지고 뽑혔거든요. 예. 오늘 밤에는 아마 잠이 안 올 것 같은데 이제 1차 관문입니다. 그렇죠. 이제 대표팀에 선발이 돼서 지금 우리 대표팀에 물론 이제 그 황희찬 선수는 제외는 됐지만 예. 공격 라인이 화려하잖아요. 여기에서 선발 기회 또는 교체 기회를 잡아지내는 거고요. 교체로라도 후반에 들어갔을 경우에 역시 K리그 최고의 골잡이답다라는 실력을 보여줘야지 다음 기회를 잡고 또 살아남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예. 1차 관문은 통과를 했고 대표팀 그 국제 무대에서 검증받아야지 되는 이런 게 두 번째 관문이 남아 있는 거죠. 예. 반면에 이승우 선수는 포함이 안 됐거든요. 사실 올 시즌 이제 2경기 연속 골을 넣으면서 기대를 모았습니다만 이제 황선홍 감독은 마지막까지 좀 고민을 했다 이렇게 좀 언급을 했거든요. 어떤 부분을 좀 고민을 했다라고 보세요? 저는 사실은 좀 이승우 선수가 제외된 게 예. 조금 더 의외였었어요. 어. 왜냐하면은 이승우 선수 재능이 있는 선수인데 피지컬에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외국인 감독에게 제외됐던 이유가 피지컬 때문이거든요. 월드컵 본선에서는 좀 그 경쟁력이 약하다. 자 그런데 이승우 선수의 어떤 그 밀집 수비를 뚫는 능력, 그 좁은 공간에서의 드리블과 개인기는 이 아시아 팀을 상대로 할 때는 오히려 더 빛날 수 있다라고 저는 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 본선은 또 다른 문제이고요. 그렇죠. 이제 그런데 이승우 선수를 두고서 이제 황선홍 감독이 깊은 고민을 했는데 결국에는 그 이선 선수들과의 조합 때문에 제외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이선을 한번 보면은 조규성 선수 이제 원톱 최전방 나가고요. 측면에 이 손흥민 선수나 그리고 오른쪽에 이강인 선수나 예. 또 이 예비자원 그 백승우 선수 그리고 황인범, 이재성 선수 등등이거든요. 이승우 선수가 이들보다 더 낫다라고 이들보다 더 경쟁력이 있다라고 자신감 가지고 뽑기는 힘들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승우 선수 그 포지션에 이 이승우 선수도 자기 포지션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 포지션에 우리 지금 해외에서 뛰고 있는 검증된 우수한 선수들이 많이 있다 때문에 자리가 없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태국과의 2연전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황선홍 감독이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아시안컵에서 이제 클린스만 감독이 전술 부분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많았었기 때문에요. 황선홍 감독이 어떤 좀 전술을 선보일 것인가 이 부분이 관심이 가긴 합니다만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어떻습니까? 제가 만약에 감독이라고 한다면은 이 짧은 시간에 뭘 어떻게 손발을 맞춰가지고 그러니까요. 나의 축구를 보여줄 수 있을까 이제 고민스럽습니다. 때문에 많은 것을 요구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황선홍 감독이 일단 스타일은 본인이 그 스트라이커 출신의 공격수답게 이게 원톱을 굉장히 좀 중요시하고요.
그리고 이 측면 공격, 그 스피드를 굉장히 또 강조하는 감독이거든요. 여기에다가 오늘 그 기자회견에서는 이 지난번 아시안컵에서 우리 대표팀의 이 공수 밸런스가 좀 무너졌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합을 해보면 많은 것을 바꿔가지고 뭐 새로운 색깔을 덧칠하려고 하지는 않겠지만 일단 공수의 안정적인 어떤 그 밸런스를 갖춰가면서 측면에서의 스피드를 살리고 그 예. 중앙에서의 어떤 그 결정력을 높이는 경기를 할 것이다라고 보고요. 수비 불안, 그러니까 그 말의 속뜻은 공격에 비해서 수비가 너무 약하다 이 얘기인데 예. 이 수비의 불안은 황선홍 감독의 그 특성상 미드필드를 최대한 강화해서 미드필드의 그 주도권을 잡음으로써 수비에 대한 그 불안을 좀 줄이고 중앙 공격수들이 최대한 그 측면 수비에 가담하는 쪽으로 그동안 자신이 봐왔던 대표팀의 문제를 좀 보완하지 않을까. 이 정도가 주어진 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근데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올림픽 축구 대표팀도 이제 파리올림픽 본선을 이제 진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상황인데 과연 예. 황선홍 감독이 앞으로 어떻게 좀 팀을 이끌어갈지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올림픽 대표팀 감독을 겸임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길 지금 이제 이 4월에 최종 예선전이 열리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시기다. 근데 이런 중요한 시기에 투잡을 뛰는 게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지적을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황선홍 감독이 올림픽 대표팀을 맡은 게 2021년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3년 가까이 됐죠. 3년 가까이 올림픽 대표팀을 맡아오면서 올림픽 대표팀은 거의 완성된 팀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해야 되는 건 뭐냐? 지금 뭐 새로운 선수를 지금 발굴하거나 새로운 전술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능 암겨놓고 최종 2주 정도의 기간처럼 최종 점검이고 마무리입니다. 때문에 이제 18일 날 막을 올리게 되는 그 서아시아 축구연맹 23세 이하 챔피언십에 우리가 참가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마지막 테스트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이 황선홍 감독 없이 코치진이 참가해서 하게 되는데 예. 아마 다 결과를 다 주고 받겠죠. 그리고 그 대회의 의미는 최종 점검이고 마무리이고요. 그리고 이 최종 예선전에 우리 상대팀에 대한 분석은 지금부터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지금 시기에는 다 분석은 다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2연전에 황선홍 감독이 빠지는 게 올림픽 대표팀의 결정적인 어떤 그 전력 약화나 대표팀 관리에 문제를 일으킬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완성된 팀이고 마지막 점검하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의 이 세월 동안 황선홍 감독이 해온 것을 우리가 신뢰를 하자라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 발탁과 관련해서 최동훈 스포츠평론가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